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민의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의 재원쌤, 역사하면 이분이 생각납니다. 우리 김재원 강사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고 네. 추우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맞아요. 추울 때 실제로 칼로리 소모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온열동물 같은 항온동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영양을 소비하는 부분이 사실 체온 유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추운 곳에서는 생존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물론 변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아, 전 변온동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추워지면 원래 기초대사가 올라가는데 그 이누이트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대사가 4,400kcal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재보면 한 1,600, 1,20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전 2,500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군요. 2,500 드십니까? 네. 그러면 네, 괜찮습니다. 적절하게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뭐 이렇게까지. 제가 볼 때 우리 수단 감당이 안 되는 수단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네. 겨울에 막 그 춥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붕어빵 파시는 분들을 보면 먹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또 단팥이 달죠, 다니까 예. 그것도 이제 주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상 초창기 창업을 네네. 하셔서 붕어빵 하시는 분들 안에 보면 많이 들었어요. 어허. 잘 모르시고 양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근데 무조건 많다고 맛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네 많이 들어서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요. 단가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그게 처음이라 맞아요. 가지고. 그리고 좀 분량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 치우쳐졌는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균일한 게 좋은데 균일한 경우는 거의 못 봤던 아니 것 배인데 같고. 그러니까 터질 경우 그렇죠, 배가. 이 배가 알인가? 얇아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알 먹는 느낌이죠. 예. 네. 근데 그런 그 단 거, 따뜻한 거 그리고 빵을 요즘에 간식으로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빵값이 또 너무 올랐어요. 솔직히 빵은 저한테는 여전히 간식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빵을 배불리 밥처럼 먹어야지라고 딱 생각하면 이 가격이 얼마야? 맞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선생님은 안 드실 것 같아요 빵을. 빵이요? 네. 왜요? 굉장히 고전적인 분이어가지고. 떡 먹을 것 같나요? 떡을 먹을 것 같아요. 떡갈비 빵 달고 살아. 떡갈비. 한 최소한 달고 살고 있네. 5첩 반상 네. 자, 이리 오너라 주모. 네. 아니요. 오첩반상을 차려주시려면 댁에 계신 분이 오첩반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밥은 제가 합니다. 아니 오늘 식사를 제가 담당이어서. 그래요? 네네네. 잘하시는 메뉴가. 다 돌아가면서 하죠. 저는 요리를 제가 담당이라. 오 그러시구나. 요리를 한번 저희가 여기 네. 나중에 여기서 한번 여기서? 쿠킹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재원님의 쿠킹 클래스요? 네, 진짜 궁금하네요. 면부터 예. 시작해서 빵도 잘하실 것 같아요. 빵 구우세요? 그건 실패를 몇 번 하고는 베이크는 안 해요. 베이크는 안 해. 어머 네. 전문 분야다. 베이크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어렵더라고요. 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네네. 맞아요. 만들기가.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전 어릴 때 밥솥에 엄마가 찐빵을 쪄줬었거든요. 맛있어요. 오. 맞아. 최고 맛있어요. 양파를 많이 이렇게 네네네네네. 채 썰어가지고 밀가루랑 그다음에 찐빵 달걀. 만드셔서요? 네,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제빵할 수 있는 기계가 없으니까 밥솥에서 엄마들이 전기밥 요즘 같은 압력밥솥도 아니고 전기밥솥에다가 계란하고 우유하고 밀가루에다가 양파를 아주 감자랑 썰어 넣어서 이렇게 찐빵으로 구워주셨었어요. 네네. 근데 어릴 때는 그 정도의 간식들이었는데 요즘은 빵이 너무 종류가 그럼요. 다양하고 그렇죠. 소금빵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맞아요. 맛있습니다. 네, 소금빵.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빵인데 그렇게 또 빵의 본유의 맛을 먹을 수 있어서 근데 빵은 이제 부풀게 하는 데는 효모, 이스트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서 그냥 이게 불어나게 할 때가 이제 그 두 나트륨. 개의 맛이 좀 다르고 쫄깃함도 다르죠. 매니아시네요. 과학이 독실생이에요. 네네네네. 과학의 독실생. 그런데 우리는 사실 겨울이 되면 먹고 싶은 빵은 항상 생각나는 건 뭐 호떡 아니면 붕어빵인데 붕어빵 가격이 인상이 너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남구 같이 비싼 곳에 2,000원까지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예요. 네, 하나에. 그리고 붕어빵의 종류가 똑같지가 않고 약간 크로아상 같은 느낌으로 뭔가 기술이 해서 좀 들어갔기도 하고 위에다 꿀을 바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논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붕어빵은 무조건 단팥인데 네. 슈크림이냐 아, 단팥이냐. 그리고 크림치즈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초콜릿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명동 가면 한 맞아요. 5가지 네네. 종류의 붕어빵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팥이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전통의 그럼요. 팥, 네. 본질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무엇이든.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거 들어가면 붕어빵이 아니지 않나요? 어. 팥이 들어가야 붕어빵이 아닐까요? 근데 요즘에는 슈크림과 그 단팥이 아주
경쟁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빵 하면 전 느껴지는 거는 과거에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 미팅 같은 걸 하게 되면 미팅이요? 빵집에서 안 모여가지고 해봤어요? 그렇죠. 미팅이요? 저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이구. 근데 영화를 보면 빵집에 모여가지고 단팥빵이랑 뭐 우유. 그런 우유? 우유. 아, 단팥빵이 우유. 있으면 우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롯데 땡땡하는 이런 패스트푸드도 없었을 시절에는 아, 그렇죠. 동네 그렇게 빵집.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제과. 너무 정말? 아시는 거 경험을 세대가- 해보신 건가요? 네? 설마? 아니요. 예. 저 역사책에서 봤던 건데. 아,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빵, 네. 그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각 지역에 가면 유명한 빵집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빵의 역사는 얼마나 됐으며 생각컨대 그 뭐 일제시대 때쯤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류의 빵의 역사를 먼저 아, 네. 메소포타미아 가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가는 건가? 우리 그거보다 PD님 좀 더 지금 전으로 좀 더 전으로요? 청동기 막 이렇게요? 아프리카로 가는 건가요? 14,000년 정도. 루시. 혹시 막 그 유물 했는데 벽시 나오고 밀가루 맞아. 그렇게까지 네.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는 빵을 사랑했다는 거죠. 아, 오래됐고 미래 역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술만큼 오래됐어요. 술만큼. 네. 술만큼. 그만큼이요? 술은 원숭이도 즐길 정도로 오래됐는데 원숭이는 빵을 즐기지는 않잖아요. 여긴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네네.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갑자기 밀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연 네. 상태에 있는 밀을. 밀을 봤어요? 밀을 봤어요. 뭐 맛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네. 밀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까보면은 네. 벽시가 안에 이렇게 예. 있죠. 있잖아요. 그걸 바로 못 먹어요. 밀. 네. 쌀은 이렇게 비벼서 거칠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거칠어요. 네. 그래서 이거 결국은 빻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걸 빻았을 거예요. 네. 돌로. 이건 추측이죠. 왜 빻기 시작했는지도 뭐 추측인데. 직관한 적은 없으니까. 네네네. 지금 좀 없죠. 빻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빻고 난 다음에는 이걸 꼭 그대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에 탔을 겁니다. 물에 개어서. 물에 개어서 먹었을 거죠. 말려서. 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죽으로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맛이 없죠. 죽으로 먹는 인류도 있었을 거예요. 끓였겠네요. 네. 근데 우리는 불이 있었으니까 인류한테. 네. 네. 그거를 끓였더니 물은 날아가고 음. 남아 있는 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빵입니다. 오. 약간 난 같은 느낌이 좀 되게 초창기 빵이랑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빵의 시작은 그래서 보통 플랫브레드라고 하는데요. 예, 난처럼 혹은 뭐 무교병이나 이렇게 그렇죠. 뭔가 얇게 이제 구우는. 부풀지는 않고 네네네. 그냥 좀 딱딱한 비스켓 같은 느낌이지만 쫄깃한. 생각만 해도 먹고 싶네요. 네. 그렇게 만들어 먹었는데 특이하게 이집트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푸는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서 먹는 빵은 나중에 정말 19세기가 가야지 서양에서도 나와요. 19세기에 나와요, 그게? 네, 그 전까지는 자연 상태의 발효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연 발. 예, 추가로 네네네. 넣지 않고. 네네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랬겠네요. 비싸요. 함부로 그렇지. 수출을 아무로 못 못하게 먹어요. 하고. 그러면 좀 오래됐고 기술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잘 사는 사람들만 먹었겠네. 귀족들이 먹는 음식이죠. 이집트에서 로마에서 로마에서. 중세로 갈 때도 빵 이렇게 특히 부푼 빵은 고급 음식입니다. 고급 음식. 생각해 보면 네. 그 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세균은 아닙니다. 세균은 아니고 진균. 곰팡이? 곰팡이랑도 다릅니다. 아예 그래요? 진핵생물인데. 죄송해요. 근데 네. 문제는 이스트 같은 그 아주 작은 네. 생명이 이걸 부풀게 한다는 걸 몰랐을 수 있죠. 술이 발효되는 이유를 몰랐던 거랑 동일하게. 맞습니다. 네. 몰랐는데 발효가 되는 사실만은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일종의 우리가 뭐그 간장 같은 것도 씨간장이 있는 것처럼 그거 일부를 계속 추출해서 했으니까 굉장히 귀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디 가고 슈퍼마켓 가고 이스트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기 전까지는 특히나 살아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현미경이 있어야 뭐 있는지 없는지 알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한참 후의 일인 거죠.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럽인들이 주로 먹는 그 빵은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지금은 네, 아니 예전까지 예전- 이 19세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발효를 시켜야 되고 네. 그 발효만이 아니라 오븐에 갖다 구워야 돼요. 저런 빵을 만들기 위해. 그쵸. 오븐이 없으면 지금도 빵을 못 못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과거에도 오븐은 그 장원에 있을 때 그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함부로 오븐 집에서 빵 구우면 안 되지 못 않았습니까? 굽죠. 못 굽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때는 네. 이 빵이 뭐 인도나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난 형태로 네. 발전을 하는 거고요. 아, 네. 그쪽으로 더 넘어오면 이 난과 난 사이에 음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케밥 같은 케밥이나 뭐. 예, 한국도 먹습니다. 네. 만두죠, 만두. 만두. 아, 네. 제갈량이 만들었던 그 만두인가요? 제갈량도 뭐 만들었다거나 하고 네. 뭐 하여튼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빵과 빵 사이에 아니, 뭘 난과 넣어? 난 사이에 그냥 뭘 뭔가를 넣어서. 넣을 수 있어요. 간편한 톡톡톡.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꼭 부풀리지 않아도 그러네요. 그럼 부풀리지 않은 빵. 네, 납작한 빵과 납작한 빵 사이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만두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했던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좀 다르게 발전을 아하, 한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두를 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게 들어온 거는 언제쯤이나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건 당연히 19세기가 돼야 되는데 그 네. 전에도 빵의 존재는 알아요. 알고는 알아요? 있었어요. 네, 빵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 진상품으로 있었을까요? 곰팡이 펴서 못 먹었을 텐데. 한국은 조선이죠 그때는. 네. 조선은 일단 빵을 만들지 못해요. 밀이 없죠. 밀이 있지만 강력분, 유럽 밀과 강력분. 다릅니다. 이게 진짜 제과 제빵을 하면요. 그냥 어떤 밀은 만들면 쿠키가 돼버리고 맞아요. 어떤 물은 쫄깃하게 글루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쫄깃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랐으면 그 일화가 있는데 이제 숙종이 죽고 네. 경종이 왕이 됐을 때 네. 사신을 이제 경종이 다시 즉위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원래 보통 한번 가거든요. 중국에 있는 중원 왕조에 보통 가게 네. 되는데 한번 갔다 오죠. 네, 한 분이 가요. 이기지라고 하는 사신이 갔는데 거기서 네. 빵을 먹은 거예요. 거기서 중국에서 조선 사람이?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빵을? 빵. 지금 추측컨대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그 빵을 먹고 일기를 써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너무 맛있어서 빵을 처음 먹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떡이랑 밥만 먹다가 쫄깃한 것만 그러니까 네. 땡떡거리는 것만 먹다가 입에 넣었더니 녹았다라고 돼 있어요. 입에 넣었더니 녹았겠죠. 단데 빵을 먹었나? 단맛이 도는데 입에서 녹아버리더라. 그리고 그때는 그런 단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그래서 봤더니 이거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는 걸 봤더니 밀가루에 계란 섞어서 설탕 넣고 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세상 심플하네. 맛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추측컨대 아마 카스테라였던 것 같아요. 아하. 빵이 카스테라면 진짜 너무 깜짝 놀랐겠다. 원래 너무 맛있잖아요. 사실 그 우유도 같이 먹었지는 않을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막걸리? 네. 이분이 와서 너무 인상적이니까 만들어봐요. 똑같이 네. 근데 안 레시피는 돼요. 쉽거든요. 네. 그렇죠? 밀가루에 우유 넣고 달걀 넣고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해본 거죠. 안 만들어지고. 쿠키가 됐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한국 그때 당시 조선에 있는 밀가루로 로는 할 수 안 있는 돼요. 게 아니었고 글루텐이 없으니까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패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조선에서는 빵은 아마도 뭐 진상을 받아오거나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못 먹다가 네. 19세기가 되면은 이제 선교사분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네, 이런 걸 이제 먹기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카스테라 같은 건 있을 거다. 걔네들은 그런 걸 먹더라.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미 빵을 좀 먹거든요. 언제부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네 나가사키가 포르투갈에 이제 개항을 하면서 네. 카스테라를 주로 먹었죠. 그렇죠. 일본식 카스테라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네네. 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부터 해서 먹는데 그래서 이거를 원래 뭐 설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면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면포. 한자어로 부르다가 이제 일제 시기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게 원래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 네, 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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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있는 데가 많잖아요. 요즘 네. 제과점 이름에 팡. 네. 예. 이제 팡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빵그 뭐 이렇게 빵 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니까 우리도 네네네 그걸 받아들여서 빵 빵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 원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한자어가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네네. 빵은 없잖아요. 어. 버스도 없고 네. 막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아마도 이렇게 대중화되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대조가 되게 힘들죠. 그렇죠. 가격도 비싸고 네. 밀가루도 그 밀가루를 쓸 수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빵을 좀 마음 편히 먹기 시작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왜냐면 얼마 안 밀가루가 너무너무 귀했기 네네. 때문에 그쵸? 엄청 말씀하신 귀했고요. 것처럼. 식민지 시기에는 근데 빵이 음. 이게 지금도 느껴지지 않나요? 빵은 맛있어요. 아, 저만 그런가요? 무슨 말 아니 빵은 뭐 먹으니까 고급이에요, 비싸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먹으면 네. 헤어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선 식감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까칠거리는 맛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밀가루는요 한번 먹으면 중독돼요. 그 쌀과는 또 다른 아니 특유의 밀가루에 그게 패션 갖고 있어요. 계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근데 지난번에 그 면 하실 아, 때도 네.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 밀가루 특유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걸 본능적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밀가루 뭐 면도 마찬가지고 빵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밀가루를 계속적으로 개량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네. 동아시아에서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식민지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설탕의 그 고급스러운 맛을 단맛을 너무 원해서 지금의 많은 합성 감미료들이 다 그 설탕 맛을 내려고 노력을 네. 해요. 다른 종류의 단맛 많고 우리도 조청도 있고 엿도 있고 있잖아요. 그 맛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네, 그 밀가루 단맛은 설탕의 또, 맛이 네. 항상 스탠다드한 고급진 맛으로서 그걸 원하거든요. 재원 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이제 선조에 더불어서 이제 빵. 네. 빵. 빵이라고 하면 밀가루 종류.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종류. 종류. 네. 네, 이제 그래서 37년을 전후한 시점에 만주에서 대량으로 그게 한번 시도가 됩니다. 그 밀가루 재배. 그래서 델리 만주인가요? 아니 네. 그거 예, 예, 그건 아니었군요. 네, 네. 만주에서. 근데 밀 재배를 하지만 그걸로도 모자랍니다. 그 맛이 잘 나지도 않고 예. 그래서 해방 이전 직전 시점에 전국에 빵집이라고 해봐야 한 4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많네요. 그럼 수입 생각보다. 밀가루를 썼을까요? 수입 밀가루를 쓰거나 아까 말했었던 이제 만주에서 나오는 그 밀을 갖다가 쓰기는 하지만 하는데, 네. 뭔가 이제 그 정말 그런 고급스러운 맛은 안 나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있는 빵 그런- 느낌 내기는 조금 힘든. 하고 싹 녹는 건 네. 없다. 아 그때는 만주가 같은 나라였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해방전에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였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전쟁 나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요, 사치죠. 굉장한 고급 음식입니다. 굉장히 고급 그렇겠네요. 음식. 비싸요, 예. 비싸.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중화를 시키게 되는 1번 그 계기가 있어요. 굉장히 고마우신 분,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들. 대한제분이 우리나라에 설립이 되면서 대한제분, 네, 지금 요즘 곰표 곰표, 밀가루 네네. 그게 이제 혁신이었죠, 혁신. 대한제분이 하면서 밀가루의 대중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산 밀이 원조가 들어오고 네. 이거를 산업화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밀가루가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원조로 들어온 밀이 들어와도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공장조차- 필요한 거죠. 그런데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그러면 없었겠죠. 사실 그거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였을 것이고 그렇죠. 밀가루 자체가 비싸니까 빵은 뭐 네. 상상을 못하는 거였는데 대한제분이 생기면서 그럼요. 깜짝 놀랍니다. 곰표. 대한제분이 거기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월미도 가다 보면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엄청나게 커다란 아, 네.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일도 해봤거든요, 거기서. 대한제분에서요. 왜요? 네. 밀가루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니, 거기 공장에서 그러니까 밀가루, 알바로 한 달. 빵이 좋아서 돈 밀가루가 벌려- 좋아서 돈 벌려고요. 네. 근데 이제 대한제분만 가지고도 안 돼요. 아 왜 수요가 빵에- 많아서요. 아니요, 빵을 만들 때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트, 설탕입니다. 설탕. 근데 이때 또 그 산업도 발전을 하죠. 제일제- 그게 그렇습니다. 제일제당 제일제당. 오. 국수와 설탕 네. 예. 그래서 밀가루랑 설탕을 한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제빵이 좀, 발달하게 좀 되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제빵 기술은 사실은 부족해요. 없어요. 잘. 그러겠죠. 당연한 게 어쨌든 레시피를 갖고 이렇게 그럼요. 구전이라도 돼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게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대량 생산은 가능해졌는데 어떻게 가능하니? 노하우를 얻으러 가야죠. 어딘가. 어디로 가요? 사실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빵 이제 이때 만들어진 빵 자체가 딱히 밥을 능가할 정도로 맛있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안 거야. 찾는. 비싸기는 한데. 이때는 조금 싸지긴 했지만 네. 이제는 그 차이예요. 입맛의 차이입니다. 취향. 한국인은 뭐 밥심, 아 그렇죠. 쌀힘 뭐 이런 네. 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네. 빵보다는 밥이 더 맛있는 거예요 이때는.
전 지금도 그렇게. 저도 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어, 빵이 더 손그릇이네요, 바로. 맛있어.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이거 뭔가 이제 조건은 만들어졌지만 이게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맛있어야 아직은- 되니까. 네,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는 파티쉐가 네, 아직은 아직은 출연하기 없죠. 전인 상황이군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먹이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오죠. 박정 수제비? 그렇죠. 예. 박정희 시기에 네. 네. 혼분식 장려 운동을 시작하면서 왜냐면 네. 쌀이 모자랐으니까. 모자라니까. 네, 밀가루는 이제 대량 생산이 되니까 남아도는 게 네. 되고 그러면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어 봐. 나가면서 억지로 나라에서 빵을 먹으라고. 지금하고 상상을 못 하겠네. 거꾸로 된 건데. 그렇죠. 엄청난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서양인들은 빵을 먹어서 건강하다. 뭐 아, 이런 진짜요? 네, 이런 이제 프로파간다들을 엄청 하는 거죠. 맞나요? 빵 좋아하시는데 약간 일면 뭐 맞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빵에도 글루텐 단백질을 포함한 이거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빵만 제대로 먹는데 이제 제대로 된 빵 있잖아요. 뭐 네. 유대인들이 아침에 먹는다고 하는 그런 베이글류 네. 생각보다 그 영양 성분표를 보면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거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백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현미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미가 아닌 완전 닭각간에서 도정을 해버린 흰쌀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에 좋진 않은데 밀가루는 잘만 선택하면 생각보다 건강에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장려를 했는데 그것도 맛있어야 많이 팔리고 최근에는 빵지술래라 그래서 네. 지역마다 맛있는 빵집이나 제과점들이 있잖아요. 가야죠, 가야 저는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되게 유명한 무슨 제과 무슨 아까 팡 뭐 이런 거 이름 붙어 있는 제과점들이 30년 40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애니팡. 예. 네. 그 팡.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쫙 도배되기 전까지만 해도 맞아요.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 빵 굽는 아저씨의 실력에 따라 네. 유난히 네, 맛있는 빵이 그럼요. 있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그럼 언제쯤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명장들이 있는 그런 빵집들, 네. 뭐 나폴 뭐 이런 과자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것들. 팡돈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빵집들은 이제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역사들이 조금 네. 다를 텐데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그 2대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대 빵집 뭐 뭐죠? 3대, 5대 뭐 이런 거 많기는 하지만 네, 네. 네. 두 군데를 제가 뽑아온 이유는 그냥 그쪽이 역사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냥 네. 뽑아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두 부분은 역사학자들도 그냥 그래도 이거는 뭐 맛을 떠나서 네. 이거 인정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두 군데인 거죠. 역사학자들이 뭐 이런 거를 아, 그냥 역사의 네, 재원생이 그냥 뽑은 제가 빵집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에요. 빵 얘기 역사학자들. 어딘데요? 네. 이대 빵집. 군산의 이성당. 이성당. 네, 그럼요. 유명하죠. 네. 대전에 이제 성심당. 성심당. 아, 성심당도 네. 좋아합니다. 이 빵집들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성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우와. 여기 빵집인데요. 이성당 같은 경우는 시작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 네. 해방 이후로 볼 거냐, 이전도 포함할 거냐. 왜냐하면 주인이 달라요. 아, 주인 달라요? 아. 해방 이전에는 군산은 그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 뭐 개항을 네. 처음으로 했었던 아, 곳이었기 저기가, 때문에 예. 군산은 굉장히 서양의 빵이 빨리 들어온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1906년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해방 이전에까지도 빵집이 이성당의 있었어요? 역사라고 인정을 한다면 오. 일본인이 운영을 하던 주인이었어요? 거죠. 네, 일본인이 오. 운영을 했었고 히로세 야스타로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즈모야, 이즈모가 이제 본인 고향이셨어요. 근데 야는 일본의 모모야라고 하는 거 이제 집, 모모당, 네. 무슨 가 뭐 이런 예. 뜻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즈모의 집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즈모야라고 하는 빵집이 있었는데 네. 네. 이지 뭐야? 이 아들까지도 물려받아가지고 해방 깜짝 이전까지 계속 이 같은 자리에서 이제 빵집을 운영을 하셨던 거죠. 그 이성당 자리고요. 그 자리는. 네. 근데 이게 이제 해방이 되고 나면 일본인들이 기억하잖아요. 귀국을 할 때 이때를 막 이렇게 기록해 놨었던 기록들을 보면 특히 뭐 이런 빵집이나 공장들 운영하셨던 분들은 절박하셨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 뜯어가요. 가져가요? 기계를 뜯어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뜯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네. 그걸- 근데 왜냐면은 이거 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뜯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성당도 원래 그 이즈모야 그 빵집도 뜯어가려 그랬대요. 네. 어허.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설비가 너무 크고. 네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놔두고 갔던 거죠. 그래서 어허. 놔두고 갔었던 걸
이제 이서구 씨가 네. 이분은 또 반대로 조선인이었는데 일본에 가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다시 돌아오신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거쳐서 원래 그 부모님이 남원 분이셨는데 남원으로 안 가고 군산으로 왔더니 그 이 빵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과자 장사를 하시다가 그 번 돈으로 저기 남아 이즈모야 터에 있었던 그걸 보통 적산이라고 불러요. 네네. 적산가옥 뭐 이런 거. 네. 적의 재산이다. 재산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불화를 받으시고 요거를 원래 본인이 이제 과자 장사를 하셨던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 기계들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서구 씨, 예, 이 씨의 집 이성당. 아, 이성당. 그럼 네. 저기가 제일 유명한 빵은 무슨 빵이에요? 이성당의 빵은? 이성당은 저기 저는 보니까 그 샐러드 샌드위치 이렇게 돼 있어. 사라다 빵인가 아니면 소보루 빵인가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런데 가면은 기본을 먹어요. 단팥빵이나 예. 오래된 집들은 사실 예전부터 먹던 빵들이 가장 맛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단팥빵. 단팥 고로케, 아, 그렇게. 네, 아니면 어. 단팥빵, 아니면 소보로빵. 저기 저기 소보로빵. 소보루가 있잖아요. 네, 아, 소보로빵이 맛있는 데가 저 빵집 진짜 잘하는 집입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네네. 너무 목소리 커. 네. 소보루빵. 소보로빵을 네. 잘하는 집이 진짜 빵을 잘하는 집. 맞아요. 하지만 네. 또 이제 이성당 워낙 유명하고 네. 여기 사는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빵집인데 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전 여기서 오래 평생 살았는데 요즘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막 2시간 동안 네. 그 정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는 그 안에서 약간 여유가 보여요. 나 우리 동네에 우린 늘 있었던 먹던 거야. 유명한 뭐 이런 빵집이야.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다른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기술이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져서 그렇죠. 이제는 맛있는 빵을 여기저기서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성당의 그 단팥빵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또 드셔보신 분들은 분명히 맛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소보루를 말씀하셔서 이게 음식 정말 막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네. 단팥빵이나 소보로빵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가서 먹을 때 이 공간이 아니요. 이 공간이 어떤 의미. 역사를 가지고 네.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보면 괜히 그냥 맞아요. 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맞아. 진짜 맛있게 느꼈는데 3년 된 거야. 그럼 약간 아쉬운 거죠. 알고 보니. 아, 왜냐하면 빵집은 저는 부산 이 집이라 어묵도 방금 나온 어묵이 제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빵집에 가서 먹으면 빵이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네. 제가 풍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소보루를 잘하는 집이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나온 소보루가 정말 맛있는 집이 바로 대전에 성심당이죠. 성심당. 저 여름에 성심당 갔다 줄만 서고 빵을 못 먹고 왔어요. 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튀김 소보루. 네.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줄 서가지고. 정말 맛있는데. 튀김소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성심당은요? 성심당은 조금 역사가 다릅니다. 아, 달라요? 그러니까 이성당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기 이전이죠. 1906년이니까 이제 어떤 개항과 동시에 들어왔었던 역사라고 가 있다면? 한다면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제가 해방 이후에 어떻게 한국인들이 빵을 먹기 시작했는지를 조금 다르게 보여주는 여기는 미국의 원조 밀을 네. 그 성당에서 아, 성당에서? 네, 그거를 받아오신 거예요. 네. 이 원조 밀가루 두 포대를. 네, 두 포대를. 포대를. 네, 그 임길순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서 받아가지고 온 거를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된 게 찐빵. 그때 이제 그냥 굉장히 기초적인 빵이었던 찐빵을 딱 만들어서 판 게 여기 너무 성심당 신기하다. 시작이죠. 그럼 찐빵이라고 하는 건 증기로 이렇게 찌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아까 말한 굽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그런 빵집이 아니라 찐빵 파는 곳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돈이 잘 벌려져서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을 하시는 거였죠. 저기에요. 제가 여름에 저희 갔다 못 먹고 왔다니까요. 네. 줄 네, 엄마에서. 지금은 이제 사실 여기저기에 분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 드실 수 안에도 있습니다. 있고 네. 또 이렇게 크게 그게 굉장히 저 성심당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를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아, 건데 그래요? 네. 한 번 성심당은 망할 뻔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요? 90년대에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워낙 많아지다 너무 보니까 많아요. 뭐 파리바게트, 네. 뚜레쥬르 이게 하다 보니까 성심당은 이제 대전에서도 날고기는 빵집이었으니까 우리도 프랜차이즈를 해보자라고 아하. 했다가 네. 어떻게 대기업들의 어떤 그 그런 마케팅을 이기기가 쉽지 이기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IMF까지 또
겹치면서 한번 휘청하셨다가 이거를 어떻게 뭐 그냥 망하게 그냥 두는 거는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면 역사가 너무 깊은 곳이다 보니. 그래서 이걸 살려보자라고 해서 네. 뚝심 있게 2000년대 중반부터 그냥 프랜차이즈 사업 그냥 다 접고 계속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하시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이 되면 다들 기억하시는데 이제 지역 살리기 이런 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돼서 지금의 성심당의 어떤 이런 느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요즘에 백화점 마케팅의 1번이 저 빵집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밑에 푸드코트에 지역의 유명한 그렇습니다. 음식들이 얼마나 네.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건 사러 백화점에 잘 안 오니까 무엇을 먹으러 왔을 때 왔다가 물건을 산대요. 제가 웬만하면 검색을 안 해보는데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아 거기에 그게 어느 백화점 지하에 있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다음에 한번 거기 가서 사야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분은 교황님이 교황님인데 성당이어서 아 교황님 사진이 그런 수 있죠. 성심당이 아까 말했던 오시- 것 중에 이름이 아까 성당에서 받아서 아, 그래서 했다 그래서 성심당이에요? 성심당이에요. 오셨을 때 어. 교황님이 저 성심당 빵을 좀 맛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어.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7군데 전국의 빵집 주인분들이 또 모여서 모임도 하시고. 아, 그 옛날 이거 오래된 예, 빵집들 그러니까 빵지순례에 주인분들이 있는 전국의 유명한 빵집. 저는 이제 안동에서 근무할 때 매번 가던 빵집이 있었거든요. 네. 무슨 제과 이렇게. 음.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한 번씩 모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 디저트 뭐 이런 거 하고 좀 다른. 그렇죠. 예. 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그쵸? 번씩 그 지역에 가서 거기 맛있는 빵집을 찾아가는 것이 뭐 빵 맛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즐거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유럽보다 한국 빵이 요즘은 더 맛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파리바게트가 파리에서 되게 잘 나간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래요. 아, 예, 그 예, 예. 집이. 우리가 예. 우리 맛있는 시간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재현 쌤과 함께 재미있는 빵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